예수님, 대화를 시작합니다. 제가 동영상 채널 중에 대화 위드 지저스가 있죠. 거기에 나의 일상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동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그러한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매주일 성경 구절 한 구절을 바탕으로 해서 한 2분 정도짜리 기도 글을 올렸죠. 원래 저는 이 대화, 예수님과의 대화를 원고 없이 그저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이나 평소에 내 감정이나 내가 좀 의문스럽고 잘 풀리지 않았던 것들, 이런 것들 예수님과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 동영상을 찍다 보니까 이게 말이 끊기고 오디오가 비게 되고 또 문장이 말이 두서가 너무 없고 이러니까 이 동영상 찍어가지고 올리기가 너무 마음이 안 내키더라고요. 그러니까 차츰 이제 한 10분, 12분 정도 대화 동영상을 만드는데 기초 원고 계획을 조금 마련해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대화 동영상을 찍었단 말이죠. 그러다가 언제부턴가는 이제 최근에 한 몇 번은 5분 정도짜리 원고를 아예 다 써가지고 그거를 읽어서 동영상을 올렸었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예수님과 대화하는 게 없어졌어요. 제가 생각한 대화 동영상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뭐 이렇게 뭐 깔끔하게 대화 원고를 만들어 가지고 올렸다고 해 가지고 구독자가 느는 것도 아니고 조회수가 뭐 올라가는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 하고 있는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원래 하고 싶었던 거를 하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원래 예수님하고 대화 동영상을 이렇게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려고 했던 것은 저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이라고 하죠. 그런 정신분석 같은 방식으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께 정신분석을 받는다. 이런 생각이죠.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상담받는 거죠. 뭐 내가 특별한 주제를 갖지 않고 그저 그 현장에서 떠오르는 생각대로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서 그 가운데서 나를 예수님께 드러내고 예수님이 나의 이러한 정신을 분석해주고 나의 신앙을 분석해주고 나의 마음을 분석해주고 그 가운데서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고 내가 좀 치료받고 하는 이러한 경험 이런 것들을 좀 원했던 건데 이제 좀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요. 뭐 어차피 뭐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그 동영상 어떻게 올리든지 보는 사람도 몇 명 없고 조회수가 나오는 것도 아닌데 뭐 자꾸 그 조회수 보는 사람 신경 쓰면서 내가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할 이유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로지 어떻게 보면 나 자신을 위한 예수님과의 상담, 예수님께 정신분석 받는 뭐 그런 컨셉이죠. 이거를 신앙분석이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원래 그 연세대학교 코칭 센터라고 하죠. 뭐
거기서 상담 좀 배웠죠. 비학위 과정으로. 그리고 상담사 1급, 2급, 이렇게 했는데, 심리치료 상담사, 목회 상담사. 그때, 거기서는 이게 교육 분석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교육 분석, 정신 분석이죠. 말하자면은, 음, 20시간인가? 제가 정신 분석을 받았습니다. 참 힘들더라고요. 와, 그 정신 분석가죠. 심리 치료 전문가죠. 말하자면은. 그 사람 앞에서 단 둘이서 앉아가지고 1시간 내지 2시간 한 번 하면은 그렇게 그냥 대본도 없이 주제도 없이 나 할 얘기 하는 건데 생판 모르는 사람 앞에서 뭔 얘기를 합니까? 내 마음에 있는 거 그 사람 앞에서 갑자기 느닷없이 다 끄집어낸다는 것도 말도 나오지도 않고, 어, 드러내고 싶지도 않고, 부끄럽고, 창피하고, 굳이 이런 거를 내가 왜 얘기해야 되나. 참 난감하더라고요. 어쨌든, 처음에는 진짜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령이 생겨가지고, 다음에는 가면은 어느 정도 범위에서 이런 얘기나 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어떻게 20시간을 잘 때웠어요. 내 속에 있는 얘기들 어느 정도는 뭐 얘기를 했지만은 무슨 깊은 얘기를 그렇게 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안 꺼내지죠. 아무리 모르는 사람이고 전문가고 심리치료 자고 해도 그 사람 앞에서 갑자기 내 이야기를 다 꺼낸다. 야, 그거 참 어렵더라고요. 예, 지금도 어떻게 보면 또 마찬가지 상황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은 좀 들어요. 예수님. 예수님하고 나만의 은밀한, 그러한 대화가 아니라 이거를 또 이제 유튜브에다 올리려고 할 거니까, 이거를 내가 여기서 또 뭐 이러저런 얘기를 다 하지는 못하죠. 아무래도 신경 많이 쓰이죠. 듣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무리 뭐 조회수가 없어도 몇 사람이라도 들을 텐데, 특히 친한 가족이나 가까이 있는 사람들 몇 사람이라도 들으면은, 아이고, 내가 무슨 얘기를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원래 이제 그 심리 치료 상담, 뭐, 가정 상담, 뭐, 뭐 이런 것들 시간이 보통은 한 타임이 50분에서 1시간이죠. 보통 50분. 제가 학교에서 대학에서 배울 때는 그 좀 싸게 해줬죠. 그 교육생이니까 한 5만 원 냈던 거 같고 1회당. 제가 강남에 어디 가서 정신분석만 하는 데 가서 정신분석 받아도 한번 봤는데 그때는 7만 원인가 10만 원인가 한 시간에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50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50분. 그래서 1시간 동영상 1시간 어려워요. 제가 그리고 지금 9분 몇 초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뭐 동영상 제가 30분 넘는 거 이렇게 올리면은 예전에 한번 해봤는데 이게 유튜브에 이 길이가 한 번에 올라갈 수 있는지를 제가 지금 확신이 없어가지고 일단 한 30분에서 40분 정도짜리 찍어 봐가지고 한번 올려보게요. 그래서 괜찮으면은 한 3, 40분 정도 이렇게 좀 일단은 해보려고 합니다. 제일 걱정되는 거는 일단은 오디오가 비는 거예요. 중간에 제가 할 말 없어져가지고.
이거 그런 걱정이 좀 있어요. 말이 없으면은 이거 너무 답답해가지고 뭐야 이거. 음. 누구랑 만나가지고 식사할 때도 아무 할 말 없이 앉아가지고 둘이서 밥만 먹고 있거나 차 마시러 갔다가 할 말도 없어가지고 대면 가만히 있으면은 좀 답답하잖아요. 그런 거 좀 되게 막 숨 막힐 것 같은 막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음, 그런 걸 참 제가 견디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음. 아침에 이제 집에서 식사를 이제 하면은 저하고 와이프하고 둘이서 식사를 합니다. 근데 이게 나이가 들어갈수록 부부가 둘이 앉아서 식사하는데 뭐 특별히 요즘에 집안에나 어디 뭐 어디 무슨 일이 있으면은 할 얘기가 있지만은 안 그러면은 할 말이 없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밥만 먹습니다. 그냥 각자. 그러다 보면은 이제 저는 그런 게 되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저희 아내는 핸드폰을 많이 봐요. 핸드폰을 계속 보면서 밥을 먹는 것도 아니고 마는 것도 아니고 혼자서만 핸드폰에 쭉 빠져들어갑니다.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밥만 그냥 먹는 것보다도 저는 그게 더 싫더라고요. 사람이 좀 완전히 투명인간 취급당하는 기분이랄까요? 내가 왜 같이 앉아가지고 굳이 밥을 같이 먹어야 되지? 와, 좀 그런 마음에 좀 답답함, 짜증 이런 게 좀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만 핸드폰 좀 내려놓고 그냥 밥 먹어라. 음, 핸드폰 좀 그만 봐라. 제가 아침에 밥 먹을 때 그 이야기를 보통 한 두 번 내지 세 번은 합니다. 그러니까 참다 참다 그렇게 이제 핸드폰 좀 내려놓지. 그렇게 하고 또 이제 좀 한참 있다가 좀만 있으면은 또 다시 핸드폰 한번 열면은 또 계속 그것만 보고 있으면은 이제 핸드폰 좀 내려놓고 밥 좀 먹지. 이 얘기를 제가 한 두세 번을 해야지 이제 식사가 끝나요. 뭐, 아침마다 제가 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솔직히. 이게 스트레스 받을 일인가? 이 스트레스 받을 일인가요? 예수님 볼 때는? 제가 이게 신경이 너무 예민한 건가요? 어떨 때는 보면 혼자 밥 먹는 게 더 편해요. 어차피 제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밥상을, 식탁을 준비하거든요. 이제 샐러드 아침에 해 먹으니까. 그리고 이제 뭐 고기 같은 거 뭐 좀 옛날에는 구워 먹기도 했지만은 샐러드하고 고기 굽고 뭐하고 하려면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마트에서 삶은 계란을 사옵니다. 그래서 삶은 계란에다가 샐러드에다가 요거트 제가 또 만들어 놓거든요. 집에서 요거트 만들어 놓은 거랑 해가지고 밥을 먹는데 이제 샐러드 만들려면은 뭐 쓸어야 되니까 과일, 야채 쓸어가지고 씻고 쓸고 그래가지고 만들고 요거트 푸고 밥상 차리고 뭐 이렇게 하면은 한 20분 걸려요. 그러면 한 6시 40분 정도 됩니다. 제가 보통 밥 먹기 시작하는 게. 그래서 밥을 먹기 시작해가지고 밥을 한 반쯤 먹으면은 이제 아내가 나오거든요. 혼자 밥 먹을 때가 오히려 속이 편한 것 같아요. 밥 맛도 좋고. 근데 같이 나와가지고서는 이제 밥을 차려놓은 거를 먹기 시작하면은 앉아가지고 이제 뭐 한마디 두 마디 하는가 싶다가는 핸드폰 보고서는 핸드폰만 계속 보고 있어요. 나는 근데 그게 되게 짜증이 많이 나더라고요. 와, 이게 뭐 하는 건가? 왜 이러는 건가? 뭐 하자는 건가? 와,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굳이 내가 같이 밥을 먹어야 되나? 이런 회의감? 이런 게 많습니다. 하여튼간에. 그래요.
제가 좀 속이 좁은 건지 아니면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럴 건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친구가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가족들이 4명인데 4명이 같이 밥을 먹는데요. 그런데 4명이 항상 같이 밥을 먹고 밥을 차릴 때 항상 같이 차린다고 합니다. 와, 그것도 참 신기하더라고요. 저도 집에 3명이 살거든요. 아들 1명이랑 한 아들은 저기 지방에 가 있어가지고 집에 사는 아들 1명이랑 아내하고 저하고인데 아들은 아침을 안 먹고 느지막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출근하고요. 아내하고 저는 같이 아침밥을 먹지만은 제가 거의 다 차려 놓으면은 다 차려 놓거나 거의 다 차리면은 아내가 나와가지고 밥을 같이 먹는 듯 하다가 핸드폰만 보고 있고. 야,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저도 뭐 다른 집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 친구 얘기 들어보면은 와, 내가 살아가는 모습하고는 가정의 모습이 완전히 다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내가 비정상일 수도 있고 내 친구네 집이 비정상일 수도 있고 뭐 그럴 것 같아요. 무슨 얘기 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나 잘 모르겠습니다. 오디오 비는 거 얘기하다 그런 거 같네요. 오디오 비는 거. 그러니까 대화가 이렇게 끊겨지고 혼자 이렇게 투명인간 취급당하고 어, 그런 게 좀 마음이 좀 잘 내키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대화 동영상을 갖다가 원고 없이 머리에서 떠오르는 생각대로 이렇게 동영상을 찍는 게 용기가 안 났었는데 오늘 시도하는 겁니다, 예수님. 그냥 하는 거죠, 뭐. 그냥 뭐, 2판, 4판 어차피, 누가 보는 사람도 별로 없고, 하니까요.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잘 나가거나 잘 나갈 수 있다고, 잘 될 수 있다고 기대가 되고, 번듯한 위치에 있을 때는 뭔가 엉뚱한 거나 나 하고 싶은 거를 내 마음대로 시도하지를 못하죠. 하질 못하죠. 눈치를 보고 지금 위치를 지금의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싶으니까. 그런데 뭐 이제 바닥으로 떨어지면은 이 바닥에서 뭘 더 바랄 게 있어. 그냥 이거나 저거나 하면 그만이지. 이런 담대함? 뭐 담대함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이거 뭐라 그럴까요, 이거? 하여튼 그런 마음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냥 사람이 좀 어떻게 보면은 자유로워지는 거죠. 참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저 뭐 가진 것, 그러니까 뭐 유튜브 채널 운영에 있어서 가진 것이 없으니까 뭐 더 내려갈 데도 없는데 뭔 상관이야?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이러한 마음의 여유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사람들 눈치는 잘 안 본다고 하지만은 저도 나름 사람들 신경을 되게 많이 써요, 사실은. 어, 특히 제 와이프는 제가 사람들 신경 안 쓰고 나 하고 싶은 대로만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희 아들들도 내가 사람들 신경 안 쓰고 눈치 안 보고 나 하고 편하게만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사실은 제가 사람들 신경 되게 많이 쓰고 눈치도 많이 보거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지금 이게 생활한 지가 20년이 넘었어요.
말이 교회 개척이지 그냥 혼자서 그냥 예배 드리고 혼자서 내가 목사다 그냥 하고 살고 있는 거죠. 교인 이래 봐야라고 표현하면 안 되겠죠. 교인 성도님들 나 빼고 5명이거든요. 그것도 뭐 예배실이 있어가지고 모이는 것도 아니고 웹엑스라고 거기에서 해가지고 동영상으로 비대면으로 연결해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니까 뭐 참 그렇죠. 아이 목회 얘기하니까 갑자기 무슨 얘기 했었는지 다 잊어먹었네. 갑자기 목회 형편 생각하니까 갑자기 내가 왜 이 얘기 했는지도 잊어먹고 갑자기 머리가 올 스톱이 돼버렸습니다. 이제 21분 지났습니다. 예수님 한 10분 정도만 더 하면은 될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자유롭게 아무런 원고 없이 동영상 대화 동영상 예수님과의 대화 동영상 그냥 괜찮은 것 같습니다. 뭐 특별한 뭐라 그럴까? 의미는 좀 약하죠, 사실. 메시지라 그럴까요? 그런 게 약하죠. 그럼 이렇게 말하니까 좀 약간 저 인간 술 취했나? 목사가 대낮부터 혼자서 뭐 하는 건가? 이렇게 들릴 수도 있겠네요. 저 진짜 이제 미쳤구나. 미쳤어. 뭐 이렇게 들릴 수도 있을 것도 같아요. 미치지는 않았습니다. 미쳐가고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현재로서는 미치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상담을 배우고 상담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아직은 미치지 않았다라는 정도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미친 것과 미치지 않은 것, 미쳤다는 말 이게 학문적이거나 사회적으로 용인된 용어가 아니죠, 사실은. 정신병이라는 말도 요즘은 잘 안 써요. 조율병이라 그러나? 요즘 말을 안 쓰니까 잊어먹었네요. 하여튼간에 이 정신이 좀 약간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정상인 사람하고의 경계라는 게 뭐 딱 명확할 수는 있지만은 뭐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너무 어떤 사람에 대해서 너는 이러이러한 병이다. 이러이러한 환자다. 규정 짓는 거. 뭐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사람을 그렇게 단정 짓지는 않으려고 노력은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맺고 끊는 것 이것인가 저것인가 좀 구체화시키고 전략화시키고 좀 세부적인 노력을 하는 거 이런 게 좀 약하구나. 지금 내 말이 논리적으로는 연결이 안 되죠.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내 머릿속엔 갑자기 이러한 쪽으로 연산작용이 일어나가지고 내가 좀 이런 면에서 약하구나. 좀 세부적인 것을 기획하고 세부적인 것을 분석해서 여기 돌파구를 마련하고 구체적으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추진해 나가는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약하구나. 꼭 귀찮아서라기보다는 하여튼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교회를 개척할 때도 나 이제 부목사 그만하고 빨리 때려치고 나와야 되겠다. 그러면서 내가 교회 개척하면은 뭐 저절로 몇 년 지나면은 어느 정도는 자리 잡겠지. 이런 막연한 생각으로 뛰쳐나와가지고 반 지하실에
새빵 얻어가지고 거기에서 저희 어머니 한 명 더 모셔놓고 예배드리기 시작한 게 개척교회의 시작이었으니까 참 아무런 대책 없이 시작한 거죠. 목사가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한다고 하면서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너무 무대뽀, 무계획 이런 식의 사역을 시작한 거죠. 참 그게 어떻게 보면은 성실하지 못한 걸까요? 그 뭔지 모르겠어요. 좀 후회스럽기도 하고 근데 새로 한다고 다시 시작해도 내가 사람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또 그랬을 것 같아요. 그냥 그러지 않았을까? 그 지금 계속 그 수준이에요. 그냥 거기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질 못했습니다. 모이는 사람 숫자는 그냥 그 사람입니다. 다만 바뀐 게 있으면은 유튜브에 제가 일주일에 서로 다른 종류의 유튜브 동영상을 네다섯 개, 다섯 여섯 개를 올린다는 거. 물론 보고 듣는 사람은 별로 없지만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동영상에 올린다는 거. 이거 하나 바뀌었지.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그냥 20년을 똑같이 한결같이 예,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어요. 몇 사람 저희 가족 몇 사람 같이 예배 드리는 거. 어,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동영상 대화하다 보면 이 얘기를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내 목회 형편에 대한 푸념, 체념, 이게 뭔가? 나는 왜 이것밖에 못하고 있는가? 그런 거에 대한 하소연? 누구한테 하소연을 합니까? 이게 내가 벌려놓고 내가 만들어 놓은 일인데 이걸 가지고 하나님한테 예수님께 하소연하고 할 건 아니죠.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누구한테 하소연하겠어요? 음. 누구한테 이 속 답답하다 말하겠습니까? 그냥 예수님 앞에 어떻게 보면 내가 한 달란트 받았다가 20년이 지났는데도 한 달란트 그대로 인채로 여기 있습니다. 한 달란트. 이런 지금 처진데 그런데 뭐가 잘났다고 예수님께 한 달란트 그냥 그대로 갖고 와서 푸념을 하고 한탄을 하고 참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어떻게 보면 참 어떻게 보면 참 할 말이 없습니다. 예수님께. 그러면서도 답답합니다. 하소연할 때가 예수님밖에 없어요. 참 그거는 좀 그냥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서 제가 이걸 동영상을 그나마 하는 거예요. 유튜브 동영상. 그래도 여기 지금 나는 땅바닥에다가 한 달한테 묻어두지 않고 근데 뭐래도 그래도 여기서 뭐래도 하나 건져보려고 여기 유튜브를 파는 거죠. 거 달한테 묻으려고 파는 게 아니라 거기서 뭐 열매라도 조그만 열매라도 하나 한 달란트에서 한 10%라도 5%라도 뭔가 좀 소득을 남기려고 한번 해보는 건데 뭐 별로 남지는 않습니다. 아예 뭐 남는 게 없다라고 보여요. 한 조회수가 아니 구독자가 1000명은 넘어야 된대요. 그래야지 그 수익 실현 신청을 할 수가 있답니다. 그리고 구독자 1000명 넘고
조회수 1000명 넘고 한 10,000명까지 뭐 된다 그러면은 그래도 매달 몇십만 원이라도 나온다는 것 같아요. 돈 버는 게 달란트를 남기는 건 아니죠, 물론. 그렇지만은 그래도 그 몇천 명 정도에게는 좀 뭔가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면은 좀 낫지 않을까? 그래도 좀 너무 예수님한테 달란트 받아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땅에만 묻어뒀다는 이런 좀 마음의 불편함, 죄책감, 패배의식 이건 좀 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어떻게 보면 뭐 또 예수님의 보시는 시각은 너가 사람 몇 명 더 늘렸냐, 어느 정도 크기의 규모의 목회를 하느냐 이걸로는 판단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이 목회를 바라보시는 기준은 무엇이고 목회의 열매는 무엇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싶으신가요? 참, 그러니까 그게 뭐 딱 한마디로 정의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죽을 때까지 사명 다하는 날까지 내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이렇게도 열매를 맺어보고 저렇게도 열매를 맺어보고 뭐 그러는 거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 지금은 그 유튜브 동영상 올려서 하는 이런 목회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미디어 목회? 이름을 그렇게 붙여봅시다. 미디어 목회가 지금 제가 하는 방식이니까 이쪽에서 조금 열매를 좀 맺어보고 싶어요, 예수님. 그래서 좀 자신감도 좀 가져보고 좀 당당한 마음도 좀 가져보고 좀 창피한 마음도 좀 떨어낼 수 있으면은 좀 속 편할 것 같아요, 예수님. 하여튼 오늘은 벌써 32분 됐습니다, 이제. 내가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인가?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32분. 거의 오디오 크게 안 비우고, 지금 30분 넘게 했습니다. 예수님, 하여튼간에, 첫, 이런 정신 분석 방식의 예수님과의 대화, 오늘 첫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수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듣고만 계신 것 같지만 내 마음에 그 중에 말씀해 주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또 예수님의 뜻으로 교훈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